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테크로우 녹화를 하러 왔는데 우리 장소가 또 바뀌었어요. 네. 네, 여기가 어디냐면 광화문 인근 서촌의 역사책방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책하고 음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페 내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아직 시간이 정식 오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테크로우는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데이터 3법 뭐예요 이게? 데이터 3법은 네. 개인정보보호법, 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개 네. 법을 데이터 3법이라고 네. 일컬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데이터 3법이 각각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에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네. 개인정보법 이거는 행정안전부 네. 이게 각각 다 법안이 따로따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법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됐던 건데 네. 개인정보법이 최근에 이제 8월 5일 날 시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 3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원래 있던 법률인데 네. 이 법들은요 새롭게 생긴 법은 아니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는 있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가명정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개인 정보는 아니에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가 되었지만 네. 추가적인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가명 정보고 이제 익명 정보는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 없이도 완전하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제 처리가 된 정보를 익명 정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법률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건 개인 정보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보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네. 그럼 잠깐 정리를 하면요. 익명 정보는 사실 데이터는 무수히 많잖아요. 가명 정보라 하면 특정할 수 없는데 이걸 조합하다 보면 저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고 익명 정보는 아무리 조합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없는 정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익명 정보보다는 이제 가명 정보일 것 같은데 이 개념을 도입해서 뭐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과거에 이제 익명 정보는 물론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위반은 없었어요. 네. 아니면 개인 정보는 뭔가 활용하려면 항상 개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명정보 개념은 뭐냐면 특정한 목적, 이제 세 가지가 지금 법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통계 작성하고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경우에 개인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혹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런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가명 정보를 만든 다음에 네. 기타의 다른 식별 가능한 추가 정보를 결합시켜서 개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뭐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법률에서 이런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걸 만든 거는 이제 사업자들이 뭐 AI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빅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빅데이터는 개인에 대해서 딱 뭐 어떤 개인을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분류가 돼야 사실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30대 남자는 뭘 좋아한다, 뭐 30대 여자는 점심시간 때 뭘 많이 먹는다 이런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익명 정보는 30대라는 것도 지워져야 되고요. 남녀도 보통 1, 2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의사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이런 거 분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일반 사무직 이건 다 익명 처리를 하게 되면 사무직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가명 정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제한을 좀 둔 거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제 통계 작성, 뭐 산업적 목적, 공익을 제외하고는 기록부죠. 예, 뭐 이걸 활용하지 말아라라는 규제를 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합이 되거나 할 때는 이것을 이제 바로 즉시 삭제하도록 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때도 아까 똑같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개인정보법은 일단 그렇게 정부에서 통과해서 8월 5일 날 시행이 됐고, 네. 연이어서 또 8월 12일 날 신용정보법이 또 이제 됐거든요. 네네. 예. 시행되고 있다. 그렇죠. 시행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가명 정보는 똑같이 들어갔고, 네. 여기에도 뭐 제한이 좀 있나요? 우선 결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결합을 하려면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나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인 신용보안원, 금융보안원 네. 여기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신용정보법에는 이제 익명화 처리와 관련해서 익명화 처리가 완전히 잘 됐는지를 신용보안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 기관들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된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그런 점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또 이런 네. 문제도 있고, 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고 있는데, 정보 전송 요구권의 대상이 어디까지 예, 그리고 또 금융권들은 모든 자기들의 금융정보는 핀테크 업체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핀테크 업체들의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여기서 지금 다 문제가 맞아요.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업체가 생긴 건데요. 네. 요게 이제 기반하고 있는 게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이제 마이 데이터라는 게 개인의 정보 주체 관리를 뭐 다시 좀 더 강화한다, 네. 그거를 이제 보강한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건데, 내 개인 정보가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나에 대한 신용 정보가 있는데, 네. 그 정보들을 그 전에는 제가 막 전송 요청을 해도 별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용정보법에 들어온 거고, 네. 이제 여기서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 왜 나오냐면, 내가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뭐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업자는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를 주세요, 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용정보 같은 것들을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취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마케팅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의 신용 정보를 뭐 종합해서 관리해주는 관리. 네, 네. 그리고 이제 겸용 업무를 신고를 하게 되면 자산 투자 일임 업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요때 투자 일임 업무 같은 건 로보 어드바이저를 네.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새로 많이 나온 앱들이 네. 보통은 이제 사람이 투자를 해주는 걸 자문해주거나 대신 투자해주는 게 아니라 뭐 AI 기반 그렇죠, 뭐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까지 가능하도록 이 법에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소비자한테만 좋아진 건가요? 소비자는 우선 선택권이 넓어진 거고, 선택권이 넓어졌다. 내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것을 뭐 좀 더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난 거고, 네. 또 이전에 금융권, 이제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데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네. 이제는 오히려 내 정보를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권리 주체로서의 그런 지위가 강화된 거죠. 네. 그렇지만 또 아까 좀 우려하신 대로 이런 정보들이나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용을 잘못하거나 뭐 네. 뭔가 이런 정보를 잘못 활용했을 때는 개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를 개인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허가제가 도입됐어요. 허가제요?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지금 예비심사 허가를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심사 기간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고 나면 언제 뭐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기존 사업자들은 2021년 2월 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돼요. 지금은 허가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허가가 있는 건 아니고. 요즘. 근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따르는 측면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법이라는 생각은 드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마이데이터 이제 금융정보 범위를 두고 네. 아까도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금융사들은 사실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쪽 핀테크 업체 쪽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열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핀테크 업체보다는 지금 이게 금융정보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실 독점하고 있던 정보인데 그렇죠, 그 예. 정보를 핀테크사들과 나눠 써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내지는 이제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 오는 불리함이지 법률 때문에 오는 불리함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법률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핀테크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건 맞지만 그게 법률 탓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데이터 3법에 데이터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데이터 3법을 하실 뭐든지 전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슈가 또 나올 수도 네,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엔 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스크 벗고 싶네요. 네. 땀차네.